네, 이번 시간에는 배열의 초기화에서 이제 문자의 배열의 초기화에서 문자 배열의 초기화고요. 문자 배열의 문자들의 값을 줄 때 따옴표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문자 배열의 마지막 원소는 널 문자 $1 0이라고 넣으면 문자열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이 된다. 여기 위에까지는 문자 배열이라고 했고요. 문자 배열과 문자열은 사실상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요 위에 있는 예제, 요거와 요 예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건 맞는데요. 문자가 들어 있는 건 맞는데 문자열이라고 하면 끝나는 부분을 알려줘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도 그냥 글씨 안 썼으니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끝나는 부분 우리 널이나 아니면 0이라는 요 표기가 들어가 있어야지 끝나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문자열 같은 경우는 %s라는 형태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왜 출력이 가능할까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여기 하나씩 하나씩 첨자를 이용하면서 이제 출력을 해 나가다가 요거를 만나는 순간 끝났구나 이용해서 거기서 딱딱 출력하고 끝내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넘어갔을 때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있을까요? 네, 쓰레기 값이 연속적이다 보니까 뭐 가긴 갈 거예요. 여기를 가보는데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쓰레기 값이 운이 좋게도 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었으면 여기서 딱 끝나고 출력이 되겠지만 만약에 운이 나쁘게도 여기 그 이상한 값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계속 출력이 되면서 이상한 문자들이 쭉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문자열과 문자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쓸 때는 우리가 이 따옴표 하나를 써서 A라는 거와 쓸 때와 예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같지 않다라는 얘기로 이 두 개를 썼을 때는 요거는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요거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A, B, C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문자를 쓸 수 있겠지만 얘는 이렇게 A, B, C를 쓰게 되면 에러가 나요. 이것도 아마 예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얘는 무조건 하나의 문자를 표현할 때, 말 그대로 문자를 표현할 때고요. 얘 같은 경우는 문자열을 표현할 때, 그래서 문자열과 문자에 대한 언어적인 혼동을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문자열 배열에 큰 따옴표를 사용하여 초기화하면 문자열을 인식하고 문자열 배열에 나머지 널 문자까지도 붙이게 된다. 그래서 너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일단 얘를 보시게 되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서 초기화를 선언과 동시에 문자를 초기화한 거고요. 얘는 아직까지 문자열이라고 할 수 없고 문자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초기화를 했다면 이런 식으로 초기화했다면 얘는 문자열이라는 항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를 통해서 문자열이라는 항목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얘랑은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초기화를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문자열이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얘랑은 동일한 형태가 나올 것 같고요. 우리가 그건 예제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예제들은 이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실행을 하면서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이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출력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요. 네, 다시 아까 만들었던 예제에서 이 예제에 par 언더바 5라는 값을 메인문을 넣어주고요. 하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새 항목으로 ex par 언더바 7.c라고 만들었고요. 지금 동일한 예제이긴 한데, 아까 이제 보고 있는 거와 동일한 건데요. 실행을 실제로 시켜보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거랑 동일한 형태, 그러니까 뭐였죠? 쓰레기 값이 이 뒤로 쭉 출력이 되다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이거 뭐죠? 그리고 여기에 다시 또 이렇게까지 출력이 됐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아마 요거는 메모리상 어떻게 존재했을 것 같으냐면, 요 str1이라는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길게 좀 그릴게요. str1이라는 애가 얘는 좀 되게 특이한 현상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재밌는 현상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건 추측이에요.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뭐 알아보려고 하면 알아볼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알아볼 필요 없으니까. 예. STL1이요. 첨자로 따지면 여기가 0, 1, 2, 3, 4, 5까지가 존재해서요. 이렇게 5까지 존재해가지고 여기에 K, O, R, E, A 5까지는 존재하지 않았겠네요. 5이라는 값은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쓰레기 값, 뭐 쓰레기 값이니까 255라고 표현할게요. 255라는 값이 여기 들어있을 거고, 계속 255라는 값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자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여기에 또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뭘까요? 맨 밑에 어느 정도 내려가다 보니까 255가 쭉 있다가 언제까지 출력해야 되죠? 얘는 0을 만날 때까지 출력을 해야 돼요. 우리 스캔F에서 %S는 0을 만날 때 출력하기 때문에 계속 쓰레기 문자 출력하다가 0을 만나야 되는데 이때 여기에 STR 2번이 여기에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도 0, 1, 2, 3, 4, 5까지 있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있어서 K, O, R, E, A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0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출력이 된 게, 아이고, 여기부터 이렇게 쭉 출력이 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출력된 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부터 이렇게 쭉 출력된 게 메모리상. 그래서 뭐 K 글자는 이 앞에 쓰레기값과 뭉치면서 좀 이상하게 출력이 됐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OREA라는 거와 그 다음에 끝나는 데까지 해서 잘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특이한 현상으로 예, 우리 실제 책이랑은 살짝 다르죠. 왜냐면 쓰레기 값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문자는 이렇게 저장했다. 우리가 폼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형태로는 이렇게 출력을 해봤지만 %S로 출력했을 때는 이렇게 쓰레기 값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의 형태에 따라서 메모리 뒤에 요 STR이라는 애가 여기 딱 붙었더니만 그것까지도 같이 출력을 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물음표로 찍히는 이유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스키 코드로도 보지만 우리 스프린트분이 아스키 코드로도 보지만 뭐 이렇게 한자를 출력할 수 있다는 뭘까요? 유니코드라는 게 또 존재합니다. 유니코드. 유니코드가 뭐죠? 유니코드가 뭘까요? 유니코드라고 하면 2바이트를 묶어가지고요. 기존의 캐릭터 같은 경우는 1바이트만 써서 A부터 뭐 이런 것들을 출력하는데 유니코드는 2바이트를 써가지고 한글이나 한자나 다른 여러 가지 언어들 개수가 6만 5천 개가 되기 때문에 엄청 많은 개수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까지는 명확하게 아스키 코드로 잘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유니코드를 인식하면서 출력을 하다가 여기 이제 아까는 저는 K가 만났죠. K랑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문자가 만났더니 좀 이상한 문자가 되면서 물음표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OREA 하고 딱 끝나는 그런 형태로 출력이 됐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다시 예제로 보기 되면 저랑은 좀 다르게 나왔지만 여기 물음표로 출력되는 이유도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둘은 동일하게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딱 명확하게 끝내 있었고요. 얘는 이걸 넣어줬기 때문에 명확하게 끝났고 얘는 이렇게 더블 쿼테이션으로 묶었기 때문에 문자열이라고 인식해서 출력이 제대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한 장 넘겨보면 여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보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좀 자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추상적인 얘기들인데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파악해 봅시다. 별의 주소. 우리가 주소라고 하면 이렇게 %를 써서 A를 썼던 거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주소라고 해서 이야기를 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주소들을 얘기가 인 것 같긴 한데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열을 선언하면 배열의 원소, 개수, 크기만큼 기억 장소에 연속적으로 할당된다라고 했던 거 아까 제가 메모리 그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딱딱딱 그렸을 때 여기 첨자만큼 해가지고 S T R 1번이 쭉쭉쭉쭉쭉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할당되고 있다는 거. 왜 연속적으로 돼야지만이 좀 더 활용성이 좋겠죠. 그리고 좀 더 편하게 계산 없이도 우리가 그 플러스 하면서 이동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인 할당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연속적으로 할당을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뭐 다른 에러가 나긴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메모리 부족이 없기 때문에 연속 조기 할당이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열의 선언이 되면 자료형에 따라서 할당된 메모리 크기도 달라진다. 요 하나에 가는 범위가 아까는 인트 그러니까 4씩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우리가 그런 걸 확인하지는 않지만 더블 같은 경우는 8이죠. 그래서 80 증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일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기도 달라져서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빨간 줄이네요. 좀 어려운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배열의 이름은 주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배열을 선언으로 할당된 메모리의 시작 주소 값을 이야기한다. 너무 어려워요. 내용만 들어도 좀 어렵긴 한데요. 한번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메모리가 존재를 해요. 아까 STR이라고 할게요. STR이라고 우리가 주소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여기에 첨자 이렇게 첨자 인덱스 0번부터 해가지고 0, 1, 2, 0, 1, 2, 3, 4라고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캐릭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기는 일씩 증가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는 1000번지 하면 얘가 1000번지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1001번지, 2번지, 3번지, 뭐 1004번지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때 여기서 얘기하는 배열의 이름은 주소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소를 의미한다. 배열의 이름이 뭘까요? 요게 배열의 이름이죠. STR1이라는 애는 이렇게 쓰는 것 자체는 출력을 해보면 얘 안에 있는 의미는 요 STR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썼죠? STR하고 다 여기에 인덱스 값을 넣어서 사용했어요. 이렇게 사용했는데 요렇게 쓰는 경우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요렇게 쓸 경우에는 이것 때는 여기는 주소를 의미한다고 해요. 1000번지를 의미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우리가 STR1이라고 썼을 때 만약에 예,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 포인터 썼을 때 포인터 쓰는 방법 네, 다 지저분한 거 다 지울게요. 지저분한 거 다 지우고 포인트 쓰는 방법에서 아까 우리 예전에 포인트 어떻게 썼죠? 인트 똑같이 맞춥시다. 캐릭터로 합시다. 네. 캐릭터 포인터 표시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PCH라고 쓴 다음에 얘에다가 누굴 넣죠? 어떤 변수 여기 캐릭터 CH는 제가 이런 식으로 A라는 값을 넣어놨습니다. 문자열 하나. 그래서 이렇게 넣어놨다면 여기에다가 CH라고 이렇게 써요. 이거 못 쓰는 거였죠? 여러분들 제가 이거 뭐라 그랬죠? 얘를 주소를 의미합니다. 주소를 의미해요. 그쵸? 근데 우리가 STR을 쓰게 되면 STR에는 요 첫 번째 주소의 값이 출력이 된대요. 어떤 값이 출력이 되냐? 100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얘를 어떤 포인터 요 포인터에다 넣는다고 쳐봅시다. 요 포인터에다 넣는다고 쳤을 때 PCH는 해가지고 요렇게만 써도 요렇게 요거는 세미콜론입니다. 요렇게 쓰게 되면 얘가 네. 요거 좀 헷갈리실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요거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얘기 잡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주소죠. 요게 의미가 주소라고 했으니까요.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체가 주소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라는 기호를 넣지 않아도 기호 넣으면 또 안 됩니다. 기호를 넣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포인터의 주소로 바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실습을 할 테니까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이제 다 헷갈리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지워버리고 위에도 이제 이런 거 다 지워버리고요. 결국 중요했던 건 뭐냐면 얘가 요렇게 쓰는 거 자체가 주소구나.
그리고 얘를 인덱스로 쓸 때만, 이렇게 인덱스로 쓸 때만 우리가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건 주소, 얘는 이렇게 쓰는 건 인덱스를 쓰는 건 값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그 다음 설명을 보게 되면 배열의 이름을 0, 1, 2, 3을 더하면 컴파일러는 자동으로 다음번 원소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데, 배열의 이름에다가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배열의 원소에 활동된 메모리 주소를, 메모리의 시작 주소는 배열의 이름 앞에 $를 뭐죠? %를 붙여서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됐어요. 배열의 원소에 할당된 메모리, 원소에 할당된 메모리 내용이 어렵죠. 원소에 할당된 메모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요렇게 쓰는 애들, 요렇게 쓰는 애들한테 요렇게 $1 표시를 %를 붙이게 되면 얘도 값이 아니라 1000이라는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요렇게 쓰는 거와 요렇게 쓰는 거, 만약에 인덱스가 0번이라면 여기 있는 1000번지 주소와 여기에서 나오는 1000번지 주소는 동일한 주소가 나올 겁니다. 인덱스가 0이라면, 인덱스가 0이라면 동일한 주소가 나타날 거고요. 여기 만약에 인덱스가 1이라면 그거에 맞는 주소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실습을 통해서 확인할 테니까요. 같이 실습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이 많긴 하네요. 한번 다 읽어봅시다. 배열의 주소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 예가 있고요. 자료용 인트를 선언하고 개수가 4개인 경우 기억 장소는 4바이트씩 연속된 16바이트 메모리가 할당된다. 우리 앞에서 확인해봤으니까 충분히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커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게 되면 배열의 시작 주소가 된다라고 앞에서 제가 얘기했었고, 한 번 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원소의 주소는 원소의 주소를 나타내고 싶을 때 이 주소에다가 아까 플러스 1을 쓰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플러스 1을 쓰게 되면, 이때 플러스 1을 쓰게 되면 1의 값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요 원소, 이 자료형의 크기만큼 증가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 4바이트씩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원소를 보려면 이렇게 2, 세 번째 원소는 3,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렇게 1 플러스가 두 번째고요. 2 플러스가 세 번째 원소 주소, 그다음에 3 플러스가 그래서 아까 보면은 서커라는 거를 그냥 쓰면은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두 번째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더하기를 했을 때면 주소 번지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소 첨자를 나타내는, 인덱스를 나타내는 거에 %를 붙이게 되면 얘도 주소 번지를 나타내는데,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동일한 방법이 그냥 이렇게 쓰는 방법과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앞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부분들, 여기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듯은 주소들이 증가해서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즉 요렇게 쓰는 거는 요렇게 쓰는 거와 같다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쓰는 거는 요렇게 쓰는 거와 같다. 그리고 요렇게 쓰는 거는 요렇게 쓰는 거와 같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건 이렇게 쓰는 거와 같은 주소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1000번지, 1004번지, 1008번지, 1022번지.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제가 딱히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가 인트형이니까 4씩 증가하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혹시 이게 4씩 증가하는 게 모른다 그러면 다음 장에 그 전장에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씩 증가하면서 번지수가 증가한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었고요. 그랬을 때 얘를 주소를 여기에 값을 출력하는 거는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출력하는 거, 이렇게 변수에서 배열해서 값을 출력하는 건 이렇게 쓰는 걸 알고 있었는데, 주소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왜 주소가 중요한 시점이었죠? 왜 주소가 중요할까요? 얘는
포인터랑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소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포인터 변수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포인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포인터와 뭔가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소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고요. 주소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주소를 쓰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주소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거와 동일한 느낌이 %를 붙이는 형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값을 출력하는 거, 첫 번째 값을 출력하는 애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이거는 이해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값을 우리가 잘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첫 번째 주소를 나타낸다. 그러면은 얘는 나중에 포인터를 쓸 때 우리가 이걸 좀 주의하면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주소를 또 이동할 때는 그냥 플러스 1을 시켜주는 거. 요 첨자를 쓰는 거와 동일하게 쓰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플러스 1이지만 이 자료형이 인트형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번지수는 플러스 4씩 증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 그래서 그림으로 요 위 앞장에서 봤던 내용들, 요 앞장에서 봤던 이런 내용들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의 이제 주소, 배열의 주소에서 이제 더블형은 뭐죠? 크기가요? 하나당 8바이트가, 그러면 2000번지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플러스 8, 여기도 플러스 8, 플러스 8씩 증가하는 전혀 다른 형태가 되긴 했죠. 그래서 자료형이 더블형을 선언하면 4개인 경우에 각 기억 장소 8바이트씩 32바이트를 메모리를 할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dnum이라는 배열 이름을 시작 주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여기 플러스 1은 아까는 인트형이었기 때문에 4씩 증가했지만 지금은 8씩 증가한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여기 더블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원소의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소의 값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정말 진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포인터와 배열이 사실상 사용하는 방법이 동일해요. 동일하다. 사용하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포인터 사용하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배열로 출력할 수 있다면 얘는 포인터로도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네요.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봅시다. 배열의 이름이 A일 때, 배열의 첫 번째 원소는 첨자 이렇게 사용한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이때 배열이 이름이 주소이므로 배열의 이름이 주소라고 하니까 이제부터 좀 뭔가 특이해질 것 같아요. 주소이므로 간접 연산자, 우리 앞에다가 요거 붙이는 거, 그 곱하기 연산자 붙였으면 이렇게 붙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붙였어도 첫 번째 원소를 나타난다는 거예요. 충격일 수 있어요. 포인터를 사용하는 법. 포인터는 뭐만 알면 된다 그랬죠? 주소만 알면은 쓸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쵸? 포인터는 주소만 알면 돼. 배열의 시작하는 이름 자체가 주소래요. 쓰고 나니까 동일하네요. 그럼 배열 앞에다가 사용하는 방법이, 포인터를 사용하는 연산자, 별표 연산자를 어떤 변수명에다가 붙였죠. 우리가 선언할 때도 이렇게 해서 선언을 했지만, 우리는 사실 이 연산자는 얘가 필요한 요구사항은 뭐냐면 주소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소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얘가 너가 뭘로 선언되어 있는지 잘 몰라. 너가 어떤 값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나는 관심 없어. 그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소기만 하면 돼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배열에다가 배열의 이름을 그대로 쓴다면 주소라고 했으니까 여기 앞에다가 별표만 붙여주게 되면 우리가 포인터 사용하는 거와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원소 값을 구할 때 이렇게 A1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이런 식의 이름을 써서 우리가 값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아까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뭐가 있었죠? 주소를 만들어가는 과정 a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주소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주소죠. 주소에다가 앞에 별표라는 거 그 대신 우리가 계산에 뭔가 오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가로를 넣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준 거죠. 이렇게 별표를 앞에다 붙여줌으로써 이렇게 붙여줌으로써 얘가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 뒤에 있는 애가 주소기만 하면 거기에 있는 값을 어떻게 하겠어요? 출력할 수도 있고요. 출력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변경도 가능합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소의 주소를 잘 보세요. 이렇게 쓰는 거 다 주소라고 했죠. 주소예요. 그 다음에 원소의 주소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방법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값을 바로 가져가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앞에 별표 연산자를 이용하면 얘는 주소만 뒤로 오는 애가 주소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 값을 출력이나 변경하는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와 동일한 형식의 그렇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는 1을 넣는 거와 이렇게 하고 는 1을 넣었을 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퍼센트 뭐 D를 이용해서 출력하려고 해도 이것도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 얘도 마찬가지겠죠. 출력으로 다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에서 원소값을 출력하는 부분은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주소를 출력하는 부분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열해서 포인터의 의미를 또 한 번 더 잘 잡아가시기를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왜 얘가 별표 연산자가 우리가 배열로 만들었지만 얘가 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원소의 주소를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1 표시를 썼다면 그러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었다면은 맞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가 주소를 나타낸다니 앞에다가 별표만 붙여준다면 걔는 주소로서 충분히 포인터의 이용 가치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예제가 하나 있는데 이 예제는요 우리가 주소를 한번 출력해보는 예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값을 출력해보는 예제예요. 그래서 뭐 쳐봐도 되지만 쳐보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부터 변수에다가 a라는 애에다가 10, 20, 30, 40이라는 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포문을 한번 돌리는데요. 이때 포문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i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를 나타내는 여기에 출력하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P라고 나타냈습니다. P는 프린트 P라는 건 뭐죠? 프린트 P라는 거는 요런 주소를 나타내는 요 주소 형태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출력 방법이고요. 누구랑 연관돼서 쓰게 되냐면요. 주소를 의미하는 애들을 출력할 때 되게 잘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아까 뭐죠? 이 배열에 A라는 애는 플러스 i를 해줌으로써 그 주소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소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랬어요. 지금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책이 만들어졌을 때보다 좀 더 컴퓨터 성능이 좋아졌으니까요. 그래서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일단 요거대로 그대로 보게 되면 B, D, F, 7B, 8이라는 곳에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르게 출력이 될 거예요. 만약에 실습을 해보시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처음에는 0부터 더해져서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면 3까지 증가하니까 보면은 8 다음에 C 다음에 0 다음에 4 어떻게 됐죠? 얘가 인트형이다 보니까 4씩 증가하는 게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주소를 출력하는 방법, 우리가 주소를 출력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왜냐면 인덱스로 들어가서 앞에다가 %를 붙이게 되면 주소를 출력하는 방법이고요. 그랬을 때 출력되는 결과가 위에랑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i 값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당연히 출력하는 방법은 우리가 많이 썼으니까 이렇게 출력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때 만약에 이런 형태가
너가 주소라면 나한테 요 포인트라는 요 연산자를 붙여주게 되면 그거의 값을 나는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10, 20, 30, 40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도 동일한 거고요. 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제가 좀 틀렸네요. 요거는 제가 바로 수정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안 가도록 요 PPT는 수정된 PPT로 제가 PDF로 제공할 거니까요. 들여쓰기가 안 돼 있으면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네, 잘 변경이 됐고요. 얘도 동일하게 출력이 되는데 얘는 어떻게 돼 있다? 8씩 증가하는 거, 더블형이니까 8씩 증가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면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아까 충분히 인트형에서 설명드렸으니까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8씩 증가하더라 라고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차원 배열인데요. 잠깐 쉬고 와서 다시 수업을 다차원 배열을 진행합시다. 너무 오래 했네요.